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오늘 할 종목은 두 개예요. 두 개, 한 개가 아닙니다. 빨리빨리 제가 그래서 요점만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5G 통신 장비 에릭슨 실적 발표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IBM이 2분기 실적이 클라우드 쪽에서 성장세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두 종목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인 에릭슨부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에릭슨은 반화웨이 정책으로 인한 수혜를 얻고 있는 종목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이 반화웨이 정책이 독이 돼서 부메랑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가장 큰 원인은 스웨덴 정부가 반화웨이 정책을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화웨이 장비들 다 빼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에릭슨 장비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 매출이 처음으로 굉장히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고요. 하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5G는 여전히 확장기에 있고 에릭슨의 수혜도 이어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하회를 했어요. 중국에 대한 매출 감소로 인한 에릭슨의 2021년 2분기 매출은 54.9억 크로나, 달러 기준으로는 63.2억 달러 정도 되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 감소,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각 5.9%, 4.2%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큰 원인이었죠. 5G 네트워크 구축 지원으로 중국 쪽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5억 크로나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자, 스웨덴의 반화웨이 정책이 중국 매출에 직접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에릭슨의 2분기 중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0%나 크게 감소를 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감소한 거죠. 중국이 전체 매출의 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60%가 감소하면 적지 않은 매출 타격이 있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2025년까지 화웨이의 2025년 1월까지 화웨이의 5G 장비를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에릭슨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매출이 꽤 나오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공정하게 경쟁을 하자 이걸 이제 스웨덴 정부에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은 중국의 그런 이제 매출 감소로 나타나면서 이번 실적에도 반영이 됐어요. 2020년 기준으로 이 에릭슨의 중국 매출은 전년 대비 17% 정도 증가하면서 빠른 성장을 나타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에릭슨 입장에서는 반화웨이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시장 수혜도 가져가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뭔가 조금 이익을 노리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조금 아쉽게 사라진 부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국 8%, 전체 매출의 8%에 차지하는 중국 쪽 매출이 60% 감소했는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에릭슨에 영향을 조금 미칠까를 생각해 보면 장기 성장성을 봤을 때는 이런 이제 5G 점유율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국에서 나타난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를 하고 그 이상의 성장을 나타낼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만 보더라도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매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6% 오히려 증가했어요. 동남아시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면서 중국에 대한 그런 우려를 어떻게 보면 숫자가 지금 조금 눌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릭슨은 최근 화웨이를 제치고 말레이시아 정부와 26억 달러 규모의 5G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실적 발표할 때 가장 크게 또 이슈가 됐었죠. 미국의 버라이즌과 83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클라우드 랜 쪽 이쪽 부분을 체결을 한 거죠. 그래서 단일 규모로는 사상 최고다 이런 뉴스도 같이 나왔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삼성과 크로스 라이선스 단연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2분기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매출이 23억 달러를 기록을 하는 등 에릭슨은 계속적으로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5G 시장이 얼마나 지금 더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지금 5G 폰을 굳이 지금 갈아야 되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5G 핵심은 어떻게 보면 사물 인터넷, 그리고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쪽에서 나오죠. 조사기관에서 지금 연평균 5G 시장 규모가 46%대 성장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2021년에서 28년에는 연간 46.2% 성장이 지금 그랜드뷰 리서치에서 내놨고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C밴드 경매가 있었죠. 1월하고 2월에 지금 5G 주파수 경매가 일어났었는데 각각 809억 달러, 812억 달러가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5G 주파수를 잡기 위해서 통신사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올 10월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원격 의료 이쪽 관련된 5G 주파수 경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5G 인프라 확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뉴스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2021년 글로벌 랜 장비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할 거라고 대로론도 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5G 성장은 여전히 잘 나타나고 있고 거기서 에릭슨은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하고 주가 하락이 꽤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장기 주가 상승을 이어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중국발 변수가 에릭슨 주가에 영향을 미쳤죠. 실적 발표 이후에 무려 10%나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주가 성장성은 여전히 저희는 높다고 판단을 하는데, 에릭슨의 12개월 선행 자기자본이익률은 상승 추세에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금 능력을 가지고 있고 5G에 대한 수요가 이제 뒷받침되면서 이런 이익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잉여연금 흐름도 2021년 이후에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릭슨을 만약에 보유를 하셨다면 이번에 이제 뭐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IBM이에요. IBM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3년 내 가장 큰 분기 매출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IBM을 항상 얘기를 들었던 게 IBM이 지금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IBM은 빠지고 있었는데 이런 클라우드 쪽으로 강하게 사업 전환을 하면서 이 클라우드 성장세를 꼭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턴어라운드 주식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BM은 어떻게 보면은 메인 투자라기보다는 하나의 턴어라운드로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투자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IBM의 2분기 매출은 18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는 3%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은 7%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수치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강한 성장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의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리서치 기관에서 기대하는 바는 이 클라우드 쪽에서의 나타나는 성장이에요. 구조적인 성장. 2018년에 IBM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인 레드햇을 인수를 했죠. 이 레드햇 쪽에서의 클라우드 사업 성장성이 지금 IBM의 향후에 이제 방향성을 정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3% 정도 상회를 했습니다. IT 관리 서비스는 이제 분사가 될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는 지금 편입되어 있지만 이 IT 관리 서비스 아웃소싱 이쪽을 조금 보면 GTS 부분이라고 부르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0.4% 성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관리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 GBS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8% 상회했습니다. 시스템 매출은 IBM의 소형 메인프레임, IBM Z의 수요 감소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습니다. IBM은 2021년 하반기 가이던스로 한 자릿수 중반대, 그러니까 뭐 5에서 뭐 4, 5, 6%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성장률을 제시를 하면서 이번 실적 시즌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2분기에 또 볼만한 게 M&A 비용이 꽤 많이 나왔어요. M&A 비용으로는 17.5억 달러 정도 지출을 했는데 클라우드 사업 확대를 통해서 확대를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비용이 M&A 비용이 지난 이제 2019년에 레드햇을 340억 달러 정도 인수를 할 때 이후에 가장 큰 금액이긴 해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인베니오를 이번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가는 미공개가 됐고 두 번째 또 기업은 컴퓨팅, 데이터베이스 등의 애플리케이션 관리 기업인 터보노믹, 이 기업도 15에서 20억 달러 정도 추정이에요. 이 정도를 주고 지금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 컨설팅 기업 웨그를 인수하면서 클라우드 솔루션 부분을 지금 굉장히 강하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BM에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 5월에 세계 최초로
뭐 세계 최초로라고 얘기가 나오면 또 집중을 많이 하긴 하죠. 2나노 공정이 적용된 칩을 공개를 했어요. 거의 지금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최초였고요. IBM의 2나노 칩은 4년 뒤에 출시될 예정이고, 저도 그래서 이날 이제 새벽에 뉴스를 보고 와, 이거 되게 큰 뉴스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4년 뒤에 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자, 이 2나노 공정이 7나노 프로세서 대비해서는 45% 높은 성능, 75%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자랑을 하기 때문에 IBM의 CFO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강화에 앞서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하면서 신시장이라든지 신사업 진출을 모색 중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실적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건 강한 성장이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난 2개 분기 동안 클라우드 솔루션 사업 부분의 매출이 실적 개선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또한 시장 예상을 상회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IBM이 지금 방향성을 제대로 짚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됩니다. 다양한 솔루션 기업 인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기존 IT 인프라 관리 부분은 과감히 잘라냈어요. 이 IT 인프라 관리 부분은 킨드릴이라는 회사로 분사가 되고, 하반기에 이제 완벽하게 분사가 돼서 그 부분의 이제 재무제표는 따로 떨어져 나갈 예정이에요. 2022년 예상 PBR 대비 자기자본 이익률 수준, 뭐 쉽게 얘기하면 자본금 대비 주가보다 자본금 대비 이익이 얼마나 더 몇 배 높냐, 이거를 봤을 때는 시장 평균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IBM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본금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주가가 반영된 정도보다 이익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당 순이익과 연구개발비도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 3년 주당 순이익 평균 성장률을 반영했을 때 향후 12개월 주가 수준도 지금 현재 시장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입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낮은 위험 대비 보상 비율. 이게 턴어라운드 주식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한 단위 위험을 적용했을 때 시장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리고 시장 경쟁 상황, 경쟁자들이 이제 조금 더 치고 올라오는 상황 등을 생각을 해보면 리스크 요인이라고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했던 기업은 두 가지죠. 에릭슨, IBM. 에릭슨은 중국발 리스크로 반화웨이 정책이 부메랑 효과로 나타나면서 실적이 예상을 하회했지만 중국 외 시장에서의 성장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장기 5G 성장성을 봤을 때는 여전히 주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IBM은 지금까지는 계속 안 좋았던 주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주가도 내려가고 자기자본 이익률도 하락하고 있는 주식이었지만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시그널이 2개 분기 실적에 걸쳐서 클라우드 부분 쪽을 굉장히 강하게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솔루션 부분이죠. 그쪽에서의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